갑자기 온라인 사업을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판매를 늘리려면 회사 내부 인프라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걸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온라인 시장은 플랫폼 시장이거든요. 네. 플랫폼 시장 우리가 알겠지만 그 생태계가 한번 점유를 하면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너무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 진입에 대해서 실패한 게 뼈아픕니다. 예. 이 부분은 그 과거에 예가 있죠. 사스 끝나고 나서 알리바바, 메르스 끝나고 쿠팡. 네. 그러니까 이런 세계 팬데믹이 오면 그 다음에는 이런 유통업의 강자가 항상 등장했는데 네이버 뭐 굉장히 지금 웹툰부터 뭐 지금 집에서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교육까지도 여기가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다 2분기에 그럼 성장 모멘텀이 뭐냐? 아니면 2분기는 잘 될 거냐? 괜찮을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승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짜의 뭐 이 성적표는 2분기거든요. 예. 2분기 어떤 전체적인 전망이랄까 예상이랄까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예. 아무도 모른다가 지금 뭐 네. 저 큰 대세고요. 과연 2분기 동력이 뭐냐? 지금 이것을 과거 무슨 뭐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뭐 이 비합리적인 게 없습니다. 이런 사태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물적, 인적 이동이 제한이 된 것도 처음이고, 네. 그다음에 소비, 투자, 수출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게 뭐 이것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 이 교역량의 73%가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전 세계 73%가 지금 스톱이 된 상태니까 비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2분기에 동력을 보여준 회사들이 사실은 진쪽이라 그럴 수 있다고 네.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네.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나마 네. 약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저는 이제 오늘 포스코 실적을 보면서 약간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우선 코로나19의 회복세를 언제쯤으로 볼 거냐에 대한 그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는 저는 유가라고 봅니다. 일단 유가. 유가. 유가가 6개월 선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가가 20대 후반, 30대 30불대로 올라가느냐가 사실은 세계 경제 회복의 저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럼 포스코는 왜 중요하냐면은 예. 포스코의 철강제도 산업의 가장 기반 산업인데 포스코도 사실은 6개월 단위로 움직입니다. 오늘 40%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포스코의 많은 재고량이 선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포스코의 오늘 40% 영업이익 예, 그렇죠. 추락 실적은 아마 그 이번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하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러니까 것이고 6개월 후에 경제 동향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저 그렇죠. 실적이 실제로 보여주는 보여주고 거죠. 있다. 네. 아. 예, 반도체는 사실은 그 외적으로 봐야 되고, 아마 철강제나 석유 이쪽에서의 기간제 그 선물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인 걸 보면 그 2분기도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는 거죠. 최소 40% 이상은 이제 줄일 수가 알 수 있다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할 경제 지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뭐 이런 게 초유의 사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그 기사가 나왔는데 네.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앞으로 뭐 경제 성장 아무 의미 없다. 전년 대비형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7가지를 했는데 쓰레기 수거 총량, 공항 출국 교통보안 수치, 에너지 소비, 중서부 시카고 지역의 오염도 공장이 많이 돌아다니는 데죠. 그다음에 유조선의 수송료 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뉴욕과 도쿄의 물류, 그다음에 중국 지하철 이용객 수. 중국 지하철 이용객 수. 이것이 독특하네. 실질적인 경제의 활동 지표가 될 지표가 것이다. 된다. 아. 네. 뭐 그런 얘기들을 쓰레기 좀 하고 수거량 왜 그렇습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쓰레기가 하면 많이 이제 나온다는 쓰레기 얘기죠. 배출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언제든지 사람이 이제 쓸 때는 모든 그 쓴 물건의 반 이상은 쓰레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경제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표로 삼는 게 낫다. 네. 지금 미국이 엄청난 지금 뭐 실업수당을 주잖아요. 예. 그거 굉장히 지금 허수입니다. 왜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까지요 프리랜서하고 특수고용자한테 실업급여를 안 주는데 요번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트럼프가 아주 진짜 뭐 키다리 아저씨처럼 후하게 지금 나눠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평소에 뭐 시간당 8불 벌던 사람이 15불을 벌어요. 네. 일할 이유가 없어요. 일하는 것보다 많이 받는 네. 꼴이 되는. 이번 그러다 실업수당을 보니까 이제 주당 600불 이상을 추가해 버렸으니까. 추가했죠. 그런 네. 것들 다 따지면은 지금 자기네 중위소득은 자기의 멀던 100%는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마음 놓고 지금 감원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것이 뭐 세계에 그 영향을 미칠 미국 실업률이 30% 이거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업종 하면 항공업이 꼽힐 텐데요.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산업은행에서 대한항공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 실적 전망 뭐 불보듯 뻔한 네, 걸까요? 그렇죠. 얼마나 안 좋아질까요? 뭐 안 좋다는 건 너무 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예. 조양호 회장이 작년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이제 취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많은 항공을 리스로 바꿨다는 걸 취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캐시플로는 되게 좋죠. 리스형처럼. 근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 모든 항공업계에 가장 치명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정비죠. 대한항공에도 150여 대 이상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리스는 매달 코스트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항공업계는 기본적으로 오퍼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리스로와 임금은 줄일 수는 있지만 리스로도 줄일 수도 없어요.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경영자들이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때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1조 2천억을 정부 지원을 해주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뼈아프게 지적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해서는 항공업계 가져가고 이럴 때 됐을 때는 또 정부 지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항공업계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보면 그나마 나아지는 것 같지만 2분기 내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워낙에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만 좋아져 가지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이번 다음 주 연휴에 제주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뭐 이게 회복될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해외여행 자체가 이미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향성은 최소 2분기, 차의 경우는 3분기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아마 1조 2천억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그 투자은행이라는 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 실적 전망치도 내고 예상도 하는데 아예 기업들도 연간 실적 전망치도 못 내겠다. 월가 투자은행도 그건 못 하겠다.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이 그런 대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기존의 경제 시스템의 룰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측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지금 그 경제 상황이 그래도 우리는 좀 나아 보이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안 좋아서 이 제조업 동향 같은 게 뭐 거의 그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유로 같은데 7 내지 8% 지금 성장률 저하 생각하고 있고 미국도 5.6%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느 나라를 뭐 이 지정할 거 없이 다 지금 뭐 진짜 알 수 없는 그 뭐 이 월가의 표현대로 눈 감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듯한 그러한 지금 위험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자, 지금 사실 이제 우리 뭐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다 이런 관계되시는 분들은 지금 뭐를 보고 있냐면요. 자,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번에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칭찬하는 것은 위기에 강한 나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근데 과연 대한민국이 찬스에 강할 거냐 이거예요. V자 반등을 할 때 과연 그 V자 반등하는 비행기에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지금 대안과 국가의 틀 그리고 구조개혁,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지금 일자리를 뭐 지키는 것, 고용을 창출하는 거에 매몰되면은 안 되겠다. 일각에서는 뭐 진짜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찬스에 강한 나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라의 틀을 짜는 이런 것들은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분명히 팬데믹이 간단 말이죠. 위기에 강한 나라로 우리가 자리매김했으면 찬스에도 강한 나라가 되는 그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스에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지만 어떤 제도나 어떤 환경의 변화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찬스를 먼저 선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소위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제 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그나마 이 리스크 해지를 빨리 한 나라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제조업을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사실 그나마 우리나라 다행인 건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독일보다 더 높죠. 한 34% 되니까.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V자 반등이나 이런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저는 이번 기회가 어쩌면 그 우리의 노후화된 산업 구조를 또 한번 바뀔 수 있는 아마 기회일 수도 있고 네, 찬스일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잘 살린다면 아마 높아진 K 브랜드와 같이 산업 구조를 잘만 바꾼다면 이번 기회가 아마 굉장히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이 느꼈던 것은 하나는 산업 생태계가 글로벌리제이션, 그러니까 모든 그 공장들이 코스트가 낮은 국가에 가 있는 글로벌리제이션이 얼마나 이번에 취약한 것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대기업들은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글로벌리제이션 시스템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도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 베트남에 공장이 맞습니다. 많고 네. 지금 중국에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예전에는 비용 절감 제일 좋았는데 맞습니다. 영원히 좋을 거냐라는 이 전략의 문제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갈 수도 없고 공장을 셧다운 시키면 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이미 제조 코스트 다운이 국내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감안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굉장히 고민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같이 묶여서 지금의 IoT 산업과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묶인다면 아마 새로운 또 하나의 산업 구조 전기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큰 위기 두 번 맞았죠. 1997년도, 2008년도에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다 빼고 그래도 수출 신장, 무역 경쟁력으로 다 이거 넘어간 거예요. 그때 네. 중국, 미국이 막 지금 뭐 굉장한 성장 그 가도에 달리면서 우리가 수출로 다 회복했고 네. 거기에 맞춘 우리가 외환 정책 썼고 그런데 요번에는 전 세계가 이러니까 수출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조 개혁, 국가의 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디지털 경제 새로 오는 디지털 경제에 맞춰서 가느냐 이러한 부분이 지금 뭐 사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의 뭐 향후의 방향까지도 다 정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앞으로 3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네. 만약에 이게 이 뭐 사실 팬데믹이 끝난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뭐 사줘야 우리가 수출할 네. 거 아닙니까? 그거 경쟁력에는 지금 우리가 기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체 힘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경제 면역력을 얼만큼 그 사이에 높여서 사실 우리가 지금은 좀 출발이 빨랐잖아요. 앞서가고 있잖아요. 면역력을 우리가 갖추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많은 토론과 또 정부 당국의 그런 또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경제 자체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시우스코어 대표 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